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년에 책 100권 읽기를 도전하면서 생긴 변화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1권, 2권도 못 읽는 게 다반사였죠. 그래서 원래부터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장치를 걸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1년에 책 100권을 읽는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책을 끝낼 때마다 SNS에 올린 것을 참고한 거죠.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스타벅스에서 책을 읽자 이렇게 결심하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지금까지 78여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라면 100권이 넘는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오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책 읽는 게 스트레스인데 무슨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우선 다른 일을 잊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몰입을 경험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많이 약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의 석세스 대학의 2009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나 감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음악 감상이나 산책, 심지어 게임보다도 월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6분간의 독서를 통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 긴장이 완화되며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혈압이 낮아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을 취하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선 독해 능력이 좋아졌고요. 독해 능력이 올라가니까 집중력도 함께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업무 중에 글 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용하는 어휘의 폭 자체가 넓어졌고요.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른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인지 왜곡을 고칠 수 있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라면 스스로를 재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마음가짐과 인생에 대한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정서지능 같은 것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IQ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힘을 월등하게 부스팅하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또 무엇을 모르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머리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책 읽기를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두뇌 활동은 상당한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뇌는 사람의 전체 체중의 2%만 차지하지만 신체 에너지 사용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경일 인지심리학 교수님도 다이어트 한다고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시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책 읽기가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아봐야 약 5% 정도의 칼로리 소비가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독서를 해서 살이 빠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독서를 하면서 정서적인 허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점이 다이어트 효과를 높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평소대로 집에 돌아와서 그냥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었다면 이 정서적 허기가 오히려 자극됐을 텐데 책 읽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이 페이크 헝거라고 부르는 가짜 배고픔이 많이 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낮아지고 또 차분한 상태가 되니까 심리적인 포만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질 나쁜 간식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는 대신에 독서 뒤에 얻게 되는 만족감을 보상체계로 사용하게 된 거죠. 독서라는 훌륭한 보상체계가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는다는 것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고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면서 자신감도 덩달아
따라 높아졌습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나의 무기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라는 행위를 나를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브랜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 스스로도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사람은 변하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무언가를 실천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라고 믿게 됐습니다. 책을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 100권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혹시 축 처져 있다면, 혹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책 읽기에 지금 바로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보면 작품마다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에 떨어져서 사색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인공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통해 이전의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체코의 대문호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이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도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죠.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나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책 읽기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